지금부터 2015년 학예 직무연수 엣지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트분들을 해서 만드셨던 이 도면을 가지고 엣지캠으로 넘겨서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화면에 엣지캠 런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엣지캠 런처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캠 런처라는 창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우스로 이 엣지캠 부에 갖다 주시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캠 창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화면 좌측을 가시면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라는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장을 바탕화면으로 해놓고 열기 기능사, 밀링 기능사, 열린 포켓이라는 파트 모델로 해서 저장을 해왔습니다. 이 밀링 기능사 열린 포켓을 클릭을 하여 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방법은 화면 상단에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렌더 바이 슬리프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이 렌더 바이 슬리프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더 선명한 모델링으로 형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평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화면 좌측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탑이라는 창이 하나 존재합니다. 마우스를 가다 주시고 우측 또는 좌측을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보기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등각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면도에서 등각도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첫 작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모재 생성입니다. 이제 가공하는 모재 생성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모재 지그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이 모재 지그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 스톡 피처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 모재 설정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잡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툴패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모재 지그가 나오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박스 옵셋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Z 최소에 그 도면의 값까지 넣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공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2D 같은 경우는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최소에 넣었었는데,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아서 모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도면의 값을 안 넣어주셔도 0.0만 넣어주셔도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0.0으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색 라인으로 선으로 형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드릴이 들어가는 구간, 이 구간에 점을 생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점이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점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 점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포인트를 선택할 구간은 이 드릴 위치입니다. 이 드릴 위치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셔도 지금 스냅이 잘 안 잡힙니다. 중심에 스냅이 안 잡히므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하시고 가까이 드래그 하시면은 원 중심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면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잡히셨으면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점 형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 형상이 나오셨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색깔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화면 보시면은 이번엔 다이나믹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의 마우스 우측 또는 좌측 버튼을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셔서 이제 보기 창이 나오면은 등각도로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원점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을 이 위쪽으로 이 모델링 형상을 이 원점이 있는 부위에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화면 다시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는 이유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모델 형상을 제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도움말은 이제 선택된 현상을 선택을 하라는 이제 도움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동시킬 형상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동시킬 형상은 이 모델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전체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셨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 잡히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 가공 원점 선택은 이제 이 원점의 위에 있는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 마우스를 이 사각형 윗단의 모서리 부분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 형상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점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스냅이 잘 안 잡힙니다. 스냅이 만약에 잘 안 잡히셨을 때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X, Y, Z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이 X, Y, Z 좌표 입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입력 창이 나오고 여기서 X, Y, Z를 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 원점이 X0, Y0, Z0이므로 이 소재를 0으로 놓게 되면은 확인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재가 이 원점 방향으로 고스란히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 원점, 이 소재가 아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라는 방법은 아까 점이랑 소재랑 다이나믹을 이용하여
이제 모델의 형상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을 하였을 때는 디자인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디자인 모드의 기능은 이 모델링을 수정한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우측에 있는 이제 가공 모드라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가공 모드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뭐 페이스 커터라든가 드릴, 뭐 센터 드릴, 이제 공구 등을 사용해가지고 NC 데이터를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C 데이터를 내실 때는 이 가공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화면 우측에 있는 가공 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스킨스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스킨스 이름을 밀링 기능사로 저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스킨스 이름을 밀링 기능사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예 안 적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생성 선택에서 포스트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이라는 포스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트를 가지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밀링 환학 센트럴이라는 이 포스트가 없다고 하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포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밀링 환학 센트럴이라는 이 포스트가 필요를 하실 경우에 회사로 문의 주십시오. 회사로 문의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포스트를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밀링이라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먼저 페이스를 먼저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중간 부분에 페이스 밀링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페이스 밀링을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이라는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 형상에 클릭을 누르셔도 이 형상은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재 만들었었던 이 부위에 가다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 녹색 창으로 변하는데, 그때 더블 클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창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녹색 창, 이 소재를 잡는 이유는 이 페이스 커터의 가공 영역을 어디까지 선정을 해줄 거냐라는 의미라서 저희 가공 영역은 70에 69라는 이 모델링이기 때문에 소재를 더블 클릭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하나 나오고요. 일반 탭이 나옵니다. 이 절삭 방법을 하향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가공이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제 가공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왼쪽으로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향 가공이란 이 하향은 왼쪽으로 가공하는 거고 상향은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공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공하게 되면은 페이스뿐만 아니라 엔드밀이 마모가 무지 빨리 되면서 가공이 잘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좋다고 생각은 못 느끼기 때문에 하향 가공을 사용을 하고요. 각도는 180도로 입력을 합니다. 각도를 180도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 제가 하향 가공이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 각도가 180도면은 이렇게 공작물의 우측에 내려온 다음에 왼쪽으로 가공을 하는 반면 만약에 90도다 하셨을 때는 이 Y, 지금 180도였을 때는 X로 가공하지만 각도가 만약에 90도였을 때는 Y축으로 가공을 합니다. Y 방향으로 가공을 하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180도를 넣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페이스 커터가 가공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80도로 넣고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 퍼센트를 보시게 되면은 100파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를 하시게 되면은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 있고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있습니다. 페이스 커터가 있고요. 만약에 100%를 넣게 되면은 페이스트 커터가 한 번에 툴패스 이게 소재가 70에 69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가공을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구 직경이 50%였을 때 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는 두 번에 칩니다. 이제 얘가 가로가 뭐 70이다. 70이었을 때 공구 중심에서 50%니까 툴패스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툴패스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50%이기 때문에 얘는 70이고 페이스 커터가 20mm만큼 더 움직여서 한 번 더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움직여서 페이스 커터가 20mm만큼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툴패스가 총 두 번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리고 진입거리 같은 경우 6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진입거리 같은 경우는 공구 중심에서부터 이 소재 끝, X축의 끝부분 이 부분의 진입거리가 60입니다. 60을 놓게 되면은 이 부분 얘가 공구 직경이 100파이였을 경우에 이 속안의 부위는 떨어진 거리값은 10mm가 되는 거겠죠. 더 안전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진입거리를 60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입 반지름은 사용을 안 하므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재 옵셋량 같은 경우는 주셔도 되고 크게 안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소재를 하셨는데 소재 지그를 만드셨을 때 뭐 옵셋량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고 넘어오셨다 하셨을 때 이 옵셋량을 쓰는 거고, 만약에 제가 0.5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X 축에 0.5만큼 더 떨어지고요. 소재가 이 파란색이 형상이라고 하고 0.5가 떨어진 간격 X 플러스도 0.5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mm가 떨어지는 거겠죠. 페이스 커터가 가공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 0.5라는 값을 입력을 안 하셨을 때 이 부분에 살짝 버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살짝 버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0.5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페이스 커터가 이 0.5 부분까지 그냥 가공까지 다 합니다. 이 0.5, 이 소재를 이 0.5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까지 가공을 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밀링 기능사 상면이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0.5라는 값을 더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제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작업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는 툴 넘버 1번 페이스 커터 100파이, 피드 100, RPM 8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송 속도는 X, Y의 피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의 피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는 이제 분당 회전 속도라고 해가지고 스핀들 값이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구 번호는 T번호, 즉 T01이 되겠죠. 공구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구 직경은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터를 100파이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공구 직경은 100파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너 반지름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너 반지름은 뭐냐? 100파이 페이스 커터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 커터인데, 만약에 코너 반지름을 공구 직경에 반지름 값이 50을 넣었다 하면은 이 평평한 페이스 커터에서 이렇게 50이라는 반지름 R값이 들어가면서 볼앤드밀이 됩니다. 볼앤드밀이 되기 때문에 이 코너 반지름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부 지름과 각도는 0.0조차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부 지름과 각도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하부 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있는데, 하부 지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1mm를 넣어놨다 1mm 넣어놨다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1mm가 되면서 가공 툴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0.0조차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0.0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또 툴패스 형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 지름은 아예 0.0조차도 입력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각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이 있고요. 이 각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값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면은 이 각도가, 여기 각도가 45라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 커터는 평평한 평행드밀로 해야 되는데 45도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페이스 커터가 꺾이겠죠. 드릴처럼 이렇게 꺾여서 가공을 하니까 가공 면적이 별로 안 되므로 툴패스 형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조차도 각도도 주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이 설정 탭 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를 10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쓰시게 되면은 급속 이송으로 시작 높이만큼 즉 00으로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고요. 가공 깊이는 0.0으로 입력하고 저림형도 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밀링 기능사가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A형이었을 때 뭐 이제 소재 두께가 22mm고 B형이었을 때는 23, C형이었을 때는 24입니다. 예를 들어서 22, 23, 24였을 때 범용에서는 소재를 총 5면만 칩니다. 5면만 치고요. 한 면은 이제 6번째 그 면은 이제 MCT 안에서 1mm를 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형 22mm다. 만약에 범용에서 23T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23T. 그리고 MCT 안에 공작물을 물려 놓고 23T니까 페이스 커터로 1mm를 빼줘야 되니까 그 이제 워크 좌표계 값이 있습니다. G54 좌표계 예를 들어서 Z가 마이너스 300.0이다. 0이라고 가정했을 때 1mm를 페이스 커터를 더 내려서 가공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01.0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엔드밀이나 센터 드릴, 페이스 커터가 1mm를 더 내려가서 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mm를 페이스 커터가 더 내려가서 가공을 하니까 이 절임량은 임의로 먼저 안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 워크 좌표계에서 그 값만큼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센터 드릴과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홀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 디자인 모드에서 점을 생성했었던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서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점을 잡도록 하고, 점이 잡혔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전 높이, 접근 높이가 있습니다.
안전 높이를 100mm로 해서 접근 높이만큼 G00으로 급속이승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가공 시작 높이까지 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센터 드릴과 드릴에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센터 드릴은 2번, 공구 직경은 3파이, 피드는 80, RPM은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와 RPM이나 뭐 공구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맞는 공구 번호가 있을 테고, 피드와 속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조건값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맞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표시된 값으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가공 방법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공 방법에 저는 센터 드릴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센터 드릴을 체크를 하였고요. 이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G81로 먹힙니다. NC 데이터를 뽑으시게 되면은 G81이라는 G코드가 나오고요. 깊이 설정 같은 경우는 3mm를 넣습니다. 3만큼 깊이를 강화하라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을 넣으셔도 되고, 플러스 3으로 플러스 3으로 입력을 하셔도 음수값이 먹히므로, 에치캠에서는 양수 3mm를 넣으셔도, 에치캠 안에서는 깊이 강화를 하셨을 때는 음수값으로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3으로 입력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 속도는 피드 값이고요. Z만 속하는 피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스핀들 값, 분당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당 회전수, 공구 번호 같은 경우는 T02, 이제 공구, MCT 안에 물려져 있는 이 공구 번호입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주어진 게 3파이니까 센터 드릴 3파이를, 공구 직경 3파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드릴이 있습니다. 칩 브레이크가 있고 팩 드릴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드릴은 이제 NC 데이터를 뽑아 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을 체크를 하셔서 NC 데이터를 뽑아 내시면은 G81이라는 코드가 나오고요. 만약에 칩 브레이크를 체크를 하고서 NC 데이터를 뽑아내시면은 G73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팩드릴 같은 경우는 G83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팩드릴로 해서 이제 칩을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팩드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깊이 설정은 25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두께의 직경이 두께가 22mm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22mm라고 나왔는데 22만 넣어주시게 되면은 완전한 관통이 안 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경이 8파이 이제 드릴입니다. 8파이 드릴이고, 이 드릴의 끝날에서부터 이 각도 부분까지의 거리값은 2.4라는 높이값이 나옵니다. 높이값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 22mm만큼 주어지시게 되면은 이 2.4만큼 완전한 관통이 안 됩니다. 2.4만큼 관통이 안 되고, 이 부분까지만 관통이 되면서 뒷면을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이 간통이 안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2mm 전체의 두께 더하기 2.4이기 때문에 정수로 떨어뜨려서 3mm를 해서 25mm까지 3mm를 더 더해서 25mm까지 깊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활하게 전체 간통이 되겠죠. 그러신 다음에 절임량을 3mm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3mm 같은 경우는 3mm만큼 이제 공작물이 있고요. 3mm만큼 공작물이 있고 3mm만큼 깊이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 높이만큼 다시 팩드릴이기 때문에 접근 높이만큼 다시 드릴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3 더하기 3 6mm만큼 더 내려와서 가공을 하고 다시 접근 높이만큼 올라와서 다시 6 더하기 3을 하여 9mm만큼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기능이 팩드릴입니다. 그리고 이 절임량은 1의 절임량이기 때문에 3mm씩 들어가는 1의 절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접근 속도, 얘는 피드값이라고 했죠. 피드값 Z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 속도는 스핀들, 분당 회전수, 공구 번호는 T03번. 이제 공구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파일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8파이라는 드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가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는 형식이 보실 수가 있고요. 드릴이랑 센터 드릴이 이렇게 겹쳐서 이 홀 구간을 가공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도움말로 Select Geometric to Machine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도움말의 뜻은 가공 모델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우스를 가공 모델 위치에 가다 주시게 되면은 선으로 빨간색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체크 시 미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공 영역 선택은 이제 황삭, 자동 가공 황삭 탭 안에, 황삭 착 안에 셀렉트 스톡이라는 가공 영역을 또 제어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고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자동 가공 창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절삭 방법을 상하향 가공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향 가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향 가공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측에서 좌측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공하는 거고 그리고 상향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공하는 방향입니다. 상하향 가공을 같이 썼기 때문에 좌측, 우측으로 한 번에 계속 같이 가공을 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란 공작물이 있고요. 공구가 있습니다. 50%를 놓으셨을 경우에 공구가 이렇게 50%만큼 가공을 합니다. 공구의 반지름만큼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50%를 또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공했었던 공구의 중심까지 또 가공을 합니다. 가공했었던 부분을 가공을 하니까 부하도 안 걸리고 이제 엔드밀의 손상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공구 직경 자체를 제가 100%를 놨습니다. 100%를 놨고요.
100%를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구의 직경이 전부 다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공구의 직경을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가 이제 버가 조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0%보다는 50% 그리고 이렇게 100%로 가공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구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공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공구 직경 50%로 놓으시고 가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여유량이 있습니다. 이 여유량 같은 경우는 X, Y, Z, XYZ라는 이 여유량은 X, Y, Z가 같이 먹힙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Z 여유량이 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0.0조차도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0.3이 Z까지 호환돼서 Z도 0.3이라는 값이 먹히고요. 만약에 Z 여유량이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여유량은 XY만 먹힙니다. XY만 먹히고요. 이 공차 같은 경우는 정밀도 공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렉트 스톡 얘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체크가 이제 가공 영역 선택, 모듈 체크 시 미선택이라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황삭자동 가공 안에 또 셀렉트 스톡이라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영역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공구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X, Y의 피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의 이송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스핀들 값은 스핀들, 분당의 전수고 공구 번호는 T04가 되겠죠. 공구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18로 직경 18로 입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코너 반지름에 공구 직경의 반지름 값 5를 넣으시게 되면은 평엔드밀이 아닌 보랜드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코너 반지름은 입력을 아예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삭자동 가공의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를 2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큼 시작 높이만큼 급속 이승으로 내려오겠죠. 가공 깊이 0으로 하고 이제 절입량을 10으로 줬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리드 이제 돌출 형식의 모델이 있습니다. 돌출 형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엣지캠 같은 경우는 이 가공 깊이를 0.0을 입력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자동 인식을 함으로 이 깊이 값을 다 찾아가지고 자동 인식을 하니까 이 깊이 값에 0.0만 입력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2D였을 경우에는 도면을 보시고 이 깊이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공 깊이를 안 넣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절입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절입량을 1의 절입량인데 절입량을 5mm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켓 부분은 5mm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7mm 같은 경우는 5mm를 가공을 하고 또 2mm 더 내려와서 또 가공을 하겠죠. 5mm 가공하고 2mm를 또 가공해야겠죠.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툴패스가 깊이 가공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냥 절입량, 그냥 10mm로 크게 주는 거고요. 10mm로 하시게 되면은 이 7만큼 가공하고 5만큼만 가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도록 절입량은 10mm로 주도록 하겠고요.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셀렉트 스톡이라는 도움말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공 영역, 엔드밀이 어느 구간까지 가공을 할 건지 이제 물어보는 표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소재, 바운더리, 가공 영역, 소재를 더블 클릭하시면 녹색 테두리가 되고요. 이때 저는 이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닫혀져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닫혀져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드밀이 들어갈 수 있는 가공 영역, 이 부분을 가공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더블 클릭을 하셨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길이가 이제 들어가는 위치가 너무 짧습니다. 짧게 되면은 이 공구 평면도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 있는데 이렇게 엔드밀이 이 공작물의 사이에 너무 좁다 보니까 파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패스 들어가는 위치, 시작점을 좀 10mm만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가공했었던 이 탭들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3.3이라는 황삭 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3 황삭을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진입구간 절삭 이송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입구간 절삭 이송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내려오실 때, 가공 깊이만큼 내려오실 때 급속 이송으로 G00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진입구간 절삭 이송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내려올 때, Z 부분이 내려올 때 G01로 절삭 이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XY 모델 진입 거리를 10mm만큼 늘리시게 되면은 이제 공작물이 있었을 때 엔드밀이 10mm만큼 떨어진 이 구간, 10mm만큼 떨어져서 엔드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닫힌 포켓이 아니라 이렇게 헝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도면 가지고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 드릴 지점이 필요 없겠죠. 포켓 부분이 닫혀있는 포켓 부분은 드릴 뚫린 지점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다 열려 있어서 엔드밀이 바깥에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드릴 지점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밀이 길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10mm만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황삭 가공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중간에 형상 자동 가공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셀렉트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델 형상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델 형상을 마우스를 가다 주시면은 아까 황삭 가공처럼 모델 형상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테두리가 나타나는데,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체크 시 미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는데, 황삭 자동 가공이었을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 이제 황삭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셀렉트, 스톡이라는 탭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셀렉트 스톡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소재 가공 영역을 미리 선택을 해주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영역은 이 소재, 디자인 모드에서 만들어 놨던 이 소재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나올 테고요. 이 안에 일반 탭으로 하시고 이제 절삭 방법은 하향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경보정, 이 공구에 의한 경보정 같은 경우는 이제 MCT, 예를 들어서 이제 MCT가 있습니다. MCT 머신 센터겠죠. MCT 안에 이제 D값이 있습니다. D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D값 안에다가 이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0.0이라는 엔드밀 옆에다가 D값에다가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구에 의한 경보정에서 모델에 의한 경보정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공구의 반지름값 5.0이라는 값을 D값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쓸 거기 때문에 MCT 기계에서는 D값 0.0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름 2mm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기 영상으로 나오는데 엔드밀이 있고요. 엔드밀이 이렇게 라운드를 주면서 이만큼 라운드로 진입했을 때 R을 줘서 이렇게 강호를 합니다. 강호를 하고 이제 나올 때도 태각할 때도 R을 주면서 태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지름은 한 2mm 정도만 주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작성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송 속도가 있습니다. 이송 속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아까 말 그대로 X, Y의 피드 그리고 Z 이송 속도, 이거는 Z 이송 속도이기 때문에 피드 Z만 이송 속도이고요. 회전 속도는 분당 회전수, 공구번은 T04가 되겠죠. 공구 직경은 이제 공단에 정해져 있던 10파이 엔드밀이 되겠습니다. 형상 자동 가공에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 20mm 있고 접근 높이 10mm 작성해 주시고요. 안전 높이에서 접근 높이까지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고 접근 높이에서 멈췄다가 가공 시작 높이까지 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 깊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솔리드이기 때문에 가공 깊이는 이제 자동적으로 엣지캠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공 깊이는 안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이제 절입량 같은 경우는 0.0조차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입량 같은 경우는 형상 자동 가공, 즉 얘는 정삭입니다. 정삭이니까 깊이 가공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삭이므로 깊이 가공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절입량은 아예 안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 즉 정삭 툴패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 라운드 줬던 이 부분이 반지름값 R2입니다. 이렇게 형상 자동 가공까지 끝냈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가공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화면 상단 좌측을 보시면은 스타트 가공 플레이 하는 아이콘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드릴 가공하고요. 이제 엔드밀 가공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정삭 가공까지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시면은 속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을 보셨으면은 이제 EXIT라는 닫기 기능이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 시뮬레이션 바로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이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찾아보기를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NC 데이터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NC 데이터 이름만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바탕화면에 7880이라는 NC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7880을 해드리고 저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공구별로 생성이라 해서 이제 공구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논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의 공구들이 이 공구 전부 다 한 번에 데이터가 한 번에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2번만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2번 공구, 아까 센터 드릴이었죠. 센터 드릴만 생성이 돼서 빠져나오겠죠. 만약에 4번 같은 경우를 하셨다 하면은 이 엔드밀의 데이터만 빠져서 나오겠죠. 저희는 어차피 한 번에 다 같이 뽑을 거기 때문에 논이라는 것을 논으로 해놓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이 NC 데이터 이름을 영어 대문자 5를 해놓고 7880으로 해놨습니다. 7880. 영어 대문자 5를 해놓고 7880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7880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메모장 이름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엔터, 이 G코드 제네레이터에서는 이 영어 대문자를 제외한 7880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메모장 그 속 안에 영어 대문자 5 바로 옆에 7880이라는 값이 넣어질 거예요. 7880이라는 값을 똑같이 해놓고 OK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름은 영어 대문자 5 788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 속 안에 이 788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코드 형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학예직무연수 H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